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4일 오후 3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비판을 할 때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주로 좌파 진영에서 사용했다가 이게 우파도 쓰고 해가지고 국민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청와대를 이전해야 된다는 발표를 하면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니까 청와대를 나와야 되겠다. 청와대에는 하루도 들어갈 수가 없다.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다시 나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 맞는지 이게 선동인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무조건 쫓아가다가 보면은 저 벼랑에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말인 줄 알고 그 말을 계속 따라가다가 보면은 지옥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진보라는 말 아닙니까? 한국에서 진보를 자칭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퇴보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요새 국민들이 별 그리낌 없이 쓰고 있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지 또 다른 적합한 말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청와대는 1948년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하지 장군이 있었습니다. 하지는 군정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부터 1948년 사이에는 하지 미국 중장이 관저로 섰습니다. 그 전에는 조선 총독의 관저였습니다. 이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 조선 총독의 관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재수 없는 것이라고 욕을 하는데 조선 총독 관저 이전에는 경복궁의 일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때는 1948년 이후 역대 대통령의 행태를 다 제왕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게 맞습니까? 제왕적이라고 하면은 독재보다 더 심한 말입니다. 왕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저는 한 사람도 제왕과 같은 권력을 행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오래 계셨던 박정희 대통령도 제왕은 아니었습니다. 제왕은 독재자라는 말과 함께 세습 권력이란 말이 포함됩니다.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거죠. 역대 대통령 중에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겠다고 시도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왕적 권력이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비열한 선동입니다. 왜 비열하다고 하느냐? 지난 시기의 우리 대통령들은 나름대로 다 열심히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에 따라서 비판도 하고 칭찬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특히 김일성 3대에 비하면은 다 열심히 했다고 봐야 됩니다. 잘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다 묶어가지고 말이죠. 제왕적 권력이었다라고 욕을 하면은 역사 부정이 됩니다. 그 다음 논리 모순이 생깁니다. 아니, 제왕적 권력이 지난 74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했는데 그러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북한처럼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었죠? 그러면은 제왕적 권력이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이게 논리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청와대를 욕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거짓 선동이다 이겁니다. 또 하나, 저는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관한 하는 저는
매우 리버럴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버럴한 보수주의자입니다. 저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좌파에게 유리하더라도 사실이면 사실인 거죠. 진영 논리에 저는 빠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좌파 우파로 나눠보면은 지난 74년 동안의 역사에서 좌파 대통령 3사람이 청와대 주인이었습니다. 15년 했습니다. 그럼 74에서 15년 빼면 어떻게 됩니까? 74에서 15 빼면 59 아닙니까? 59년은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이 청와대 주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 맞습니까? 아니,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제왕적 권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청와대가 흉사가 많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 중에 2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3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4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다가 그 사람은 아직도 그 안에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근데 이 4사람이 감옥에 간 것하고 청와대라는 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건 미신입니다. 공간과 인간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 4사람을 누가 감옥에 집어넣었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죠. 그게 과연 합당하냐, 그걸 따지지 않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 근방에서 부하 손에 그런 죽음을 맞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한 거, 이걸 가지고 청와대를 욕하면은 그게 앞뒤가 맞습니까?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의 지도하에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하고 거기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개인적 고초를 겪은 것하고 이것을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그래도 발전했다. 비록 대통령들은 영욕의 세월을 보냈지만은 그래도 나라는 발전했다.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청와대가 좋은 자리였기 그 덕분이다. 이렇게 논리적 귀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거는 길지라고 봐야 됩니다. 흉지가 아니고 길지. 좋은 땅이란 이거죠. 좋은 땅.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때 본관을 신축을 했습니다. 본관 신축할 때 그 바위 주변 조사를 하다가 청와대 본관 뒤쪽에 바위에 천하 제1복지라고 쓰여진 한 조선조 때 쓴 것으로 보입니다. 글씨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천하 제1복지입니다. 여기서 복지는 뭐 교육, 복지 이게 아니고 복스러울 땅이라는 그런 한자입니다. 천하 제1복지가 청와대라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천하 제1복지라는 게 맞죠. 어떻습니까? 거기가 건축가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땅이다. 서울에서 가장 좋은 땅이다. 우선 뒤에 북한산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오른쪽에 인왕산이 있다. 앞으로는 남산이 보인다. 왼쪽으로는 낙산이 있다. 안온하게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적의 공습이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딱 좋은 곳이다. 그리고 남향이다. 남쪽. 남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1392년에 개국한 조선조가 정도전의 추천에 의해서
한양을 수도로 정한 다음에 어느 쪽으로 도시를 발전시킬 것이냐라고 고심을 하다가 북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끝인 경복궁을 지었습니다. 그 앞에 광화문을 지었어요. 또 그 앞에 남대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발전하는 이런 발전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정희 시절 때 강남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나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청와대인 것입니다. 남북 통일할 때 서울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청와대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죠. 남북 통일은 대한민국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광화문 여기에 민족사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건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그리고 경복궁, 사직단, 그 종묘, 조선조와 대한민국을 연결해주는 그 좋은 땅에 청와대가 있었으므로 발전한 것 아닐까요? 근데 무리하게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간다. 그 발상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근데 용산에 든든한 북한산 같은 산이 있습니까? 용산에 가면 다소 불안해 느끼지 않습니까? 산이란 게 있어야 사람 심리를 안정시켜 줍니다. 큰 도시 옆에 있는 산을 진산, 진압할 때, 누른다고 할 때 그 진산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의 진산은 북한산이고, 대구의 진산은 팔공산이고, 부산의 진산은 금정산이고, 광주의 진산은 무등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진산 바로 밑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점, 이런 종합적으로 보면은 청와대야말로 천하 제1복지가 맞아요. 그걸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선동이고 한국의 현대사와 한국의 민족사를 부정하는 망발입니다.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무리해서 국방부로 들어가더라도 5년 뒤에는 다른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아무래도 여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근무할 곳이 못 된다. 이 건물 자체가 도저히 격이 맞지 않다. 이 건물은 대한민국의 수치다. 따로 근사한 걸 짓겠다. 또는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공약을 할 걸로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